말레이시아의 전투기 도입 사업에 도전장을 내민 국산 경공격기 FA-52, 중국과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기종과 치열한 경합을 벌이는 것으로 알려졌다. 방산업계에서는 항공기 수출 시장에서 한국이 중국 합작 기종과 처음 맞붙은 이번 경합은 사거리 50km 이상의 미사일 등 전투기에 탑재되는 무장 수준이 승패를 가릴 것으로 전망했다. 군의 한 소식통은 11일 한국과 유럽, 중국 및 파키스탄, 인도 등이 말레이시아의 전투기 수주전에 뛰어들었다며 한국의 FA-50과 중국 및 파키스탄이 공동 생산한 JF-17이 치열하게 물밑 경합을 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 사업에는 프랑스 라팔, 유럽 유로파이터, 미국 F-18 등도 참여했다. 그러나 말레이시아는 가격 문제로 FA-50, JF-17, 인도의 테자스, 이탈리아의 M346, 러시아의 Y130 등 경전투기로 하향해 기종을 선정할 것으로 전해졌다. 말레이시아는 1990년대에 생산된 러시아 미그-29를 대체하고자 18대가량의 신규 전투기 구매를 추진 중이다. 중국은 파키스탄을 통해 자금 지원 희망 등 상당히 우호적인 조건을 내세워 한국의 FA-50이 어려움을 겪는 것으로 알려졌다. FA-50은 최대 마하 1.5의 속도로 비행하며 F4, F5보다 우수한 최첨단 전자장비를 탑재하고 있다. 정레이더의 경보 수신기, 정미사일 회피용 체프 발사기 등을 탑재해 뛰어난 생존력을 갖추고 빛과 야간 공격 임무 수행을 위한 야간 투시 장치도 내장되어 있다. JF-17은 최대 마하 1.8로 비행하며 멀티모드 화력 관제 레이더, 적외선 탐지 추적 장비 등을 장착하고 있다. 대함, 순항 미사일을 탑재했다. 2019년 2월 파키스탄이 인도와 공중전을 벌일 때 투입했으나 위력을 발휘하지는 못한 것으로 알려졌다. FA-50과 JF-17에 탑재된 항공전자 장비 성능이나 재원 등이 유사하므로 결과적으로 무장 수준 등에서 승패가 날 것이란 관측이 나온다. 소식통은 한국 측은 개발비 때문에 한국형 전투기 블록-1에 탑재할 독일제 단거리 공대공 미사일 등의 무장을 말레이시아에 제시했다면서, 그러나 말레이시아 측은 사거리가 더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여기에다 FA-50 12대를 구매한 필리핀도 2차 사업을 추진 중인데 사거리가 긴 미사일 탑재를 원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필리핀은 중장거리 미사일을 탑재한 스웨덴의 그리펜에도 눈을 돌리고 있으나 가격 문제로 고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일각에서는 FA-50의 최대 사거리 50km 이상의 열추적 공대공 미사일 아스람급이라도 장착해 수출 전략을 재수립하자는 주장도 나온다. 아스람은 자동 적외선 탐색 및 추적 시스템이 있고 조종사 헬멧 장착 조준기 등을 통해 목표물의 정보를 받는다. 정부 소식통은 카이 측에서 FA-50의 무장 수준 개선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며 기체 연료통을 키워 한속거리를 늘리면서 사거리 300km급의 중거리 미사일도 탑재하는 방안을 연구하는 것으로 안다고 전했다. 이 한 FA-50 말레이 전투기 사업소 인테자스에 밀려 최대 24대 구매가 예정된 말레이시아 전투기 도입 사업에서 인도 테자스가 카이의 FA-50 등을 제치고 가장 유력한 기종으로 떠올랐다는 외신 보도가 나왔습니다. 인도 경제 매체인 이코노믹 타임스는 말레이시아 공군이 2달 안에 벵갈루루를 찾아 테자스 생산 시설과 인프라, 전투력 시연 등을 평가한다며 이같이 전했습니다. 반면 FA-50과 스웨덴의 그리펜은 높은 가격, 파키스탄, 중국 합작기인 JF-17은 말레이시아와 중국 간해상 경계 분쟁이 약점으로 지적됐다고 매체는 덧붙였습니다. 3. 일문일답 안현호 카이 사장 콜롬비아의 FA-50 수출 전력 투구. 안현호 한국항공우주산업 대표이사 사장이 취임 이후 첫 기자 간담회를 열고 올해 완제기 수출은 희망적이다. 좋은 소식을 전해드릴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안 사장은
지난 2일 서울 코엑스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태국, 콜롬비아, 말레이시아의 완제기를 수출하기 위해 전력 투구를 하고 있다며 이렇게 말했다. 안 사장은 특히 콜롬비아가 FA50을 눈여겨보고 있어 우리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며 콜롬비아의 경우 코로나19 변이종이 전국에 퍼져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콜롬비아에 머무르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장으로서 미안하지만 수출을 꼭 성사시켜야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안 사장은 2019년 9월 취임해 수출 확대와 신사업 개척에 힘써왔다. 그러나 취임 이후 지금까지 이렇다 할 신규 수주 소식이 없는 상황이다. 지난해엔 동남아 국가의 완제기를 수출할 것으로 기대됐지만 코로나19 영향으로 주요 방산 전시회가 연기되거나 취소됐고 국가별로 국방 예산부터 삭감하면서 불발됐다. 이날 안 사장도 주로 동남아나 남미 국가에 수출하는데 코로나19가 터지자 국방비부터 감축에 들어가더라며 지난해엔 수리온 3대 수출이 성사되기 일보 직전이었는데 코로나 때문에 날아가 버리기도 했다며 아쉬워했다. 다음은 안 사장과 기자회견 일문일답. 지난해 코로나19로 완제기 수출 어려웠는데 올해 전망. 완제기 수출은 태국에서도 좋은 소식이 있을 것으로 보이고 특히 콜롬비아가 FA50을 눈여겨보고 있어 우리도 상당히 공을 들이고 있다. 지난해 상반기부터 콜롬비아와 말레이시아에 공을 들였는데 수출을 성사시키기 위해 전력 투구 중이다. 콜롬비아 경우 코로나19 변이종이 전국에 퍼져있는 상황이지만 우리 직원들이 콜롬비아에 머무르며 돌아오지 못하고 있다. 사장으로서 미안하지만 수출을 꼭 성사시켜야 해 어쩔 수 없는 상황이다. KF-X를 함재기로 개조한 KF-X 내비 개발 가능성 및 한국형 경항모 사업을 염두에 둔 것인가? 그것도 결정된 게 없는 사안으로 아직 말씀드릴 단계가 아니다. 카이가 군용 수송기 개발 사업을 추진 중인데 방위사업청과 상당 부분 의견이 접근됐다고 한다. 우리가 의견을 제기하는 단계이지 아직은 방사청과 조율이 된 건 아니다. 연구 단계에 있다. 군경의 수송기와 특수목적기의 소요를 합하면 국내에서만 향후 100여 대가 필요할 것으로 나온다. 수송기와 특수목적기를 국내에서 개발하면 해당 소요를 감당할 수 있고 나아가 해외 시장도 노려볼 수 있겠다는 기대에 방사청에 얘기를 해보는 것이다. UAM은 현대자동차 등도 중점적으로 추진 중인 사업인데 카이가 독자적으로 UAM 사업을 추진하는 것인가? 사실 UAM 사업을 가장 잘할 수 있는 업체는 카이다. 카이는 UAM 만드는 역량을 이미 가지고 있고 무인기를 운영하기 위한 핵심 역량도 이미 가지고 있다. 하지만 앞으로 싸움은 누가 표준을 장악하느냐다. 여러 형태의 UAM이 나올 텐데 카이가 브랜드 싸움에서 이기고 나아가 표준을 주도할 수 있느냐고 봤을 때 그렇지 못하다. 그래서 우리의 고민은 표준 경쟁이 돌입했을 때 어떤 컨소시엄에 붙어야 하느냐다. 현재 시점에서는 카이도 국내 유수대학, 유수기업과 협력관계를 모색하고 있는 단계라는 것까지 말씀드릴 수 있다. KF-X가 국제적인 경쟁력을 가지기 위한 가격대는 얼마 정도로 예상하나? 우리나라가 도입 중인 F-35 경우 처음 가격은 대당 2천억 원대였다가 최근엔 8천만 불을 목표로 추진 중으로 안다. 그러나 운영 유지비가 비싸기 때문에 많은 나라들이 4.5세대를 개발하거나 기존 항공기의 성능을 개량하고 있다. KF-X에 대해서는 2016년 미국 시장 분석기관 딜그룹이 6,500만 불이면 경쟁력이 있을 것으로 분석했는데 저희도 그 분석에 기반해서 준비하고 있다. 특히 운영 유지비를 최소화하는 방향으로 개발하고 있다. 많은 민간 기업들이 우주 사업에 뛰어들고 있다. 카이의 차별화된 경쟁력은 카이의 강점은 다른 무엇보다도 기술력이다. 세계적으로 전투기를 개발할 수 있는 나라가 과연 몇 개나 있는지를 보면 된다. 카이에 처음 부임했을 때 과연 우리가 4.5세대 전투기를 개발할 능력이 정말 되는지 의구심이 들어 자세히 들여다봤다.
우리 연구진들과 토론을 정말 많이 했는데 이제는 우리가 개발할 수다고 확신한다. 4차 산업혁명의 한 축인 스마트 팩토리 기술에서는 세계 최고 수준이라고 자부한다.